밀리어네어는 산부인과에 있는 13세 여성을 병원으로 데려갔고 모든 사람에게 구타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청하면서 이 휴식의 순간을 즐기세요. 민주는 운전대를 꽉 잡고 앞길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그의 뒤에서 수미는 떨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겨우 13살이었지만 그녀의 작은 몸은 출산의 수축으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은 땀방울이 이마를 따라 흘러내리면서 좌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페르난도, 너무 아파. 그의 목소리는 쉰 듯했고 거의 질식할 지경이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수미나, 힘내. 페르난도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모든 것은 몇 시간 전 페르난도가 자선 갈라를 떠날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수민에게서 절박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소녀는 어두운 골목에 숨어 있었고 참을 수 없는 배의 통증을 느꼈다. 그는 생각 없이 그곳으로 달려갔다. 그 광경은 그를 마비시켰다. 깡마르고 창백한 소녀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두려움에 크게 뜨여 있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사람은 없었고 그녀를 도울 사람도 없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조금만 더 버텨. 그녀가 말을 마치자마자 수미는 목이 메는 비명을 질렀고 그녀의 몸은 고통에 움츠러들었다. 차는 서울의 황량한 거리를 질주하고 있었다. 우리는 삼성 메디컬 센터 병원에 도착하기 불과 몇 분 전이었지만 시간은 멈춘 듯했다. 페르난도는 브레이크를 밟고 재빨리 차에서 내려 차량을 에워쌌다. 그는 수민을 붙잡고 거의 팔에 안고 있었다. 그녀는 숨이 가빠 떨고 있었다. 그들이 병원 문을 통과하자마자 젊은 간호사 은서가 그들을 보고 눈을 크게 뜨고 놀랐다. 놀라움이 공포와 분노로 바뀌는 데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는 누구야? 페르난도는 대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베아트리스는 한 걸음 물러나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경비원! 가! 경찰에! 이 자식이 여자를 임신시켰어. 그의 말은 페르난도에게 번개처럼 떨어졌습니다. 응급실의 분위기는 치명적인 1초 동안 얼어붙었다가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1초 전만 해도 병원 직원들은 환자를 돌보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1초 후에는 중얼거림, 비명, 모욕이 시작되었습니다. 빌어먹을 변태야. 경찰은 어디 있지? 체포해. 병원 경비원 서준이 소리치며 다가왔습니다. 빌어먹을 괴물이야. 에두아르도가 울부짖었고 그의 눈은 분노로 빛났습니다. 페르난도는 멍해졌습니다. 피의 금속 맛이 그의 입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두 손이 그의 셔츠 깃을 잡고 강제로 들어올렸다. 돈으로 이걸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 이 더러운 부자 자식아. 다른 남자가 그에게 침을 뱉었다. 너 놈이야. 두 번째 타격이 그의 배를 강타했다. 페르난도는 충격에 몸을 구부리고 헐떡였다. 수미는 들것에 누워 고통스럽게 신음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는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삐걱거리는 소리만 나왔다. 아니. 그는. 하지만 혼란 속에서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못했다. 차례를 기다리는 환자인 나이든
여성 나라가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다가왔다. 부자들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척하지 마. 괴물아. 페르난도는 분노한 군중에 둘러싸여 벽에 몰렸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그는 붉어진 눈으로 헐떡였다. 하지만 그가 받은 유일한 반응은 더 많은 비명 소리뿐이었습니다. 수민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의사가 들것을 안으로 밀어 넣었지만 목소리는 계속해서 공기를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역겨워. 감옥에서 썩어야 해. 페르난도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럴 수가 없어. 현실이 아니야. 악몽이야.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페르난도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들었다. 최악의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았다. 페르난도는 여전히 무거운 타격에 멍하니 서 있었다. 입술에서 피가 나고 정신이 아찔했지만 주변의 혼란은 멈추지 않았다. 경찰관이 병원 로비에 들어왔다.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한 여성이 그에게 달려들어 그의 제복을 잡아당겼다. 경찰관, 그 남자를 체포해. 그 병든 백만장자가 그 어린 소녀의 인생을 망쳤어. 젊은 경찰관 지우는 잠시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광경은 엉망이었다. 페르난도는 로비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옷은 엉망진창이었고 입술가에서 피가 떨어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수미는 들것에 실려나갔고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군중은 증오로 가득 찬 눈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로드리고는 근육의 긴장을 느꼈고 방금 들어온 동료이자 나이 많은 경찰관 재현을 바라보았다. 이게 뭐야? 헥터가 진지하게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병원 경비원 서준은 여전히 분노한 채로 다가가 페르난도를 가리켰다. 그 자식은 괴물이야. 어린 소녀를 임신시킨 돈 많은 늙은이, 그녀는 거기서 진통을 겪고 있어. 물어볼 것도 없어. 그냥 데려가. 그래. 그 녀석은 감옥에 가야 해. 여자가 소리쳤다. 로드리고는 침을 삼키고 수민을 바라보았지만 소녀는 이미 더 멀리 끌려갔다. 경찰관님, 제발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수민이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그녀는 이미 응급실로 밀려 들어갔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페르난도는 고개를 세게 저으며 목소리를 되찾으려고 했다. 아니, 이건 실수야. 그냥 그 여자를 돕고 싶었을 뿐이야. 주먹이 그의 말을 가로채서 이번에는 배를 때렸다. 아직도 감히 말할 수 있니, 새끼야. 공격자는 현우였다. 그는 50대 남자로 병원에 입원한 아이의 아버지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고 그는 다시 주먹을 들어 올렸다. 페르난도는 비틀거리며 땅에 쓰러졌다. 역겨운 짐승이야. 총이 있었다면 지금쯤 너를 죽였을 거야. 다른 남자가 소리쳤다. 너 같은 사람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아. 빌어먹을 돈 많은 돼지야. 수미는 그저 애야. 새끼야. 욕설이 페르난도에게 폭풍처럼 쏟아졌다. 로드리고와 헥터는 당황했지만 군중의 압력이 압도적이었다. 로드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갑을 뽑았다. 당신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됩니다. 이건 실수야. 맹세해. 내 말 들어.
페르난도가 간청했다. 로드리고는 잠시 주저했지만 헥터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그를 땅에 세게 밀어붙이고 등을 고정시켰다. 수갑은 찰칵 소리와 함께 페르난도의 손목에 걸렸다. 빌어먹을 괴물, 마침내 잡혔어. 군중이 박수를 치며 소리쳤다. 중년 간호사인 로사 아길라르가 경멸에 찬 표정으로 팔짱을 끼었다. 데려가. 이 놈을 여기서 꺼내. 페르난도는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을 벗어나려고 했다. 제발. 수민을 돕고 싶었을 뿐이야. 아무 잘못도 없어.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로드리고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헥터는 페르난도를 날카롭게 잡아당겨 그에게서 차 열쇠를 빼앗았다. 차를 경찰서로 가져가. 증거를 찾아. 로드리고는 침을 꿀꺽 삼켰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열쇠를 받고 나갔다. 페르난도는 군중의 분노한 비명 소리 속에서 병원 밖으로 끌려나왔다. 잘했어. 감옥에서 죽여. 그를 풀어줄 생각은 하지 마. 페르난도는 이를 악물었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서울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건 현실이 아니었다. 무서운 악몽이었다. 그들이 그를 순찰차에 태웠을 때 그는 수민을 찾아 병원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그 소녀는 이미 비상문 뒤로 사라져 있었다.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페르난도는 순찰차 뒷좌석으로 밀려났고 손목은 여전히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입술 모서리에서 턱까지 피가 떨어졌습니다. 굴욕이 그림자처럼 그를 감쌌습니다. 밖에서는 병원의 군중이 여전히 경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결국 감옥에 갈 괴물을 쏘아 죽인 것처럼 비명과 모욕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아야 합니다. 베테랑 경찰인 제연은 페르난도를 보지도 않고 차 문을 쾅 닫았다. 그는 운전대에 앉았고 가장 어린 경찰인 로드리고 페레스는 부조종사 자리에 앉아 백미러로 페르난도를 바라보았다. 순찰차가 시동을 걸고 밤의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페르난도는 자신이 경찰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화형대에 오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당신은 큰 실수를 하고 있어요. 그는 쉰 목소리로 말하려고 했다. 로드리고는 입술을 다물었지만 헥터는 비꼬는 웃음만 터뜨렸다. 실수. 병원 전체가 그를 비난했어. 발데스는 백만장자가 그 뒤에 어두운 그림자도 없이 가난한 소녀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돈이나 사회적 계층에 관심이 없어. 나는 그저 수민을 돕고 싶었을 뿐이야. 페르난도는 이를 악물었다. 헥터는 조롱조로 웃었다. 물론이지. 중년 남성이 한밤중에 임신한 13세 소녀를 병원에 데려가서 의심스러운 게 없는 척하는 거야. 로드리고는 고개를 약간 돌리며 주저했다. 수민이 뭔가 말했어.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발데스가 무죄하다고 울부짖고 소리쳤을 뿐인데 학대받는 아이들은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 헥터는 어깨를 으쓱했다. 페르난도는 다른 사람이 그녀를 다치게 했지만 그건 내가 아니야. 헥터는 차갑게 웃었다. 그의 시선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오, 그래. 그리고 누구였지? 유령.
이런 사건에서 아무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 너희들은 항상 그걸로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페르난도는 목소리를 낮추고 시선은 백미러에 고정했다. 로드리고는 점점 더 불편해 보였다. 경찰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그들이 편리한 범인만 찾고 있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로드리고는 침을 삼켰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는 어두운 거리를 계속 달렸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끊임없이 울렸다. 마치 페르난도의 머리 위로 사형 선고가 떠다니는 듯했다. 10분 후 서울경찰서. 오전 12시 25분 페르난도는 순찰차에서 끌려 나왔다. 그의 앞에 펼쳐진 광경은 초현실적이었다. 그는 평생 그런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헥터가 무거운 철문을 통해 그를 밀어내는 것을 경멸하는 듯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여기 뭐가 있는지 보자. 헥터가 중얼거리며 그를 신문실로 끌고 갔다. 안의 공기는 차가웠다. 천장에서 노란색 불빛이 매달려 페르난도의 그림자가 흰 벽에 드리워졌다. 로드리고는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불편함은 분명했다. 반면 헥터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확신했다. 앉아. 그는 명령했다. 페르난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여전히 손이 묶인 채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헥터는 쿵하고 테이블에 파일을 던졌다. 백만장자가 13살 소녀와 함께 돌아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말했어. 수민을 돕고 싶었을 뿐이야. 페르난도가 대답했다. 헥터는 차가운 목소리로 손가락을 테이블에 두드렸다. 그런 짓을 하는 남자는 두 가지뿐이야. 발데스. 하나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멍청이. 페르난도는 쓴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내가 어떤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해? 네가 유죄라고 생각해. 헥터가 침을 뱉으며 그의 시선에 증오가 깃들었다. 페르난도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럼 증거는 어디 있지? 헥터는 조롱조소했다. 정말 돈이 너를 이 일에서 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 페르난도는 입술을 다물었다. 로드리고는 눈살을 찌푸리고 테이블 위에 파일을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수민이는 너한테 누구야? 전에 그의 가족을 도왔어. 그의 어머니는 우리 회사 근처의 커피숍에서 일했어. 로드리고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페르난도는 시선을 마주쳤다. 모르겠어. 헥터는 비꼬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걸 몰라. 그리고 그녀가 뱃속에 품고 있는 아기의 아빠가 누군지 알아. 페르난도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아는 건 누군가가 그를 다치게 했고 당신은 잘못된 사람을 체포하고 있다는 거야. 로드리고는 망설였지만 헥터는 망설이지 않았다. 감옥에서 좋은 시간을 보낼 거야, 발데스. 준비해야지. 페르난도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지만 가슴이 답답했다. 지옥에 들어가려 한다는 걸 알았어. 그러는 사이 병원에서는 수미는 들것에 누워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그녀의 손은 필사적으로 시트를 움켜쥐고 있었다.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끊임없이 떨어졌다. 당직 의사 동료는 그녀를 의심스러운 듯 바라보았다. 수민, 진실을 말해. 민준이가 당신을 다치게 했니? 수민은 흐느끼며 울음으로 목소리가 깨졌다. 아니, 그는 가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한 의사, 보영이 그녀의 펜을 잡고 쓸 준비를 했다. 수민, 보고서에서 그를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말해. 우리가 당신을 보호할 수 있어, 엘레나가 말했다. 수민은 절망에 빠져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땀에 젖었다. 그는 나를 구했다. 제발, 믿어줘. 엘레나는 한숨을 쉬었지만 그녀의 말은 적지 않았다. 병원 밖, 밤의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민의 계부 태연이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서울경찰서, 오전 1시 10분 철문이 금속성 쇳소리와 함께 닫히고 민주는 어둡고 더러운 감방에 갇혔다. 습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곰팡이 냄새와 땀 냄새가 그의 배를 뒤틀었다. 그는 더 이상 존경받는 백만장자가 아니었고 이제 모든 사람의 눈에 그는 단지 범죄자일 뿐이었다. 한 경찰관이 그를 잔인하게 벽에 밀어붙이며 경멸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지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발데스. 페르난도는 심호흡을 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다른 수감자들의 시선에 그의 피부가 꼿꼿이 섰다. 감방 한 구석에서 건장한 남자 라파엘 오르테가가 오래된 나무 벤치에서 조롱조로 미소를 지었다. 다른 건 보지 마. 여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부자야. 페르난도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헌. 내 말 들었어. 자식아. 라파엘이 일어나서 가까이 다가갔고 그의 어조는 냉소적이었다. 다른 수감자 하비에르 무뇨스가 잔인하게 웃으며 덧붙였다. 이 노인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거야. 여기 사람들은 그런 남자를 좋아하지 않아. 페르난도는 본능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그가 반응하면 그들이 그를 공격할 이유가 더 많아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감방문에서 경멸조의 웃음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재현이었는데 망설이며 막대에 기대어 서 있었고 입술에는 조롱조의 미소가 있었다. 걱정하지 마. 발데스. 내일은 더 아플 거야. 페르난도는 눈을 꼭 감았다. 긴 밤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전 2시 45분, 신문실 페르난도는 갑자기 감방에서 끌려 나왔다. 한 경찰관이 그의 팔을 잡고 신문실로 밀어넣었다. 눈부신 빛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그의 앞에 있는 차가운 금속 테이블에 반사되었다. 엑토르 모랄레스와 호드리고 페레스가 이미 앉아 있었다. 엑토르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살짝 두드리며 날카롭게 응시했다. 어서, 발데스. 사실을 말해. 수민이를 병원에 데려간 건 왜야? 페르난도는 심호흡을 하고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했다. 그 소녀가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야. 로드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앞에 있는 파일을 응시하고 있었다. 반면 헥터는 비꼬는 웃음을 터뜨렸다. 도와줘. 임신한 13살 소녀. 페르난도는 주먹을 꽉 쥐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그 소녀를 다치게 하지 않았어. 갑자기 헥터가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고 로드리고가 벌떡 일어났다. 그럼 누가? 모르겠어요. 페르난도가 대답했다. 로드리고가 천천히 말했다. 모른다면 왜 그렇게 늦은 밤에 그녀를 도우러 갔어? 중년의 백만장자이며 소녀와 가족 관계가 없는 사람이 한밤중에 그녀를 구하기 위해 달려갔어요. 정말 의심스럽네요.
페르난도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로드리고가 하는 말이 타당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의 관점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비논리적이고 의심스럽게 들렸지만 진실은 여전히 진실이었다. 나는 과거에 수민의 어머니를 도왔다.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일했고 나는 그녀를 여러 번 도왔지만 일어난 일에 대해 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소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헥터는 조롱하듯 웃으며 마치 조롱하듯 천천히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나라는 괜찮은 사람 같지만 그녀는 우리가 바보라고 생각한다. 네가 그러지 않았다면 수미는 왜 다른 사람을 고발하지? 않는 거지. 페르난도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답을 알았지만 증거는 없었다. 수미는 두려웠고 그녀의 어머니도 두려웠다. 그들은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페르난도는 심호흡을 하고 로드리고의 눈을 직접 바라보았다. 그 소녀는 감히 말을 하지 못하지만 경찰이 제대로 일했다면 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진짜 범인을 조사했을 거야. 로드리고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헥터는 신경 쓰지 않았다. 늙은 경찰관은 테이블에 손을 얹고 페르난도에게 다가갔고 그의 목소리는 어조가 낮아져 위협적으로 들렸다. 발데스, 누가 당신을 믿을 것 같아? 페르난도는 대답하지 않았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온 나라가 그를 괴물이라고 부르고 있다. 언론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한 기사를 냈다. 그의 회사 주가는 떨어지고 있고 그의 가족, 친구 모두가 이미 그를 떠났다. 페르난도는 가슴에 덩어리가 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 저항하지 마. 자백해. 발데스. 그게 그가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페르난도는 심호흡을 했지만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역대 가장 날카로운 시선으로 고개를 들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자백하지 않을 거야. 헥터는 잠시 침묵했다. 로드리고는 마치 갑자기 다른 것을 본 듯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결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 하지만 헥터는 옆으로만 미소를 지었다. 그럼 준비하세요. 그는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 겁니다. 페르난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어둠이 모든 것을 감쌌다. 알베르토 구테레스는 손에 붉은 와인 한 잔을 들고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TV 화면에는 민준의 체포 소식이 보도되었다. 그는